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해외 송금은 XRP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정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져오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확실한 증거로서 이제 뭐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제 내피셜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스템 흐름과 송금 시스템 흐름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로 사용하는 송금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XRP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송금할 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적을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1달러잖아요. 1달러. 이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 안정적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현재 송금 흐름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옮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송금 시스템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현재 시스템도 이제 법정화폐로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외환거래에서 뭐 달러에서 멕시칸 페소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끼리의 교환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달러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멕시코 페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같이 교환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과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달러의 가치와 요 멕시코의 페소의 가치는 변합니다.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XRP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외 송금을 할 때 다른 화폐로 바뀔 때도 이런 변동성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 하루 수십 번 가격이 바뀌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송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로 그 송금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뭐 XRP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하면은 가격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변동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한국에서 원화를 보낼 때는 문제가 없죠.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해외 송금, 국외 해외 송금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리플사는 그 데이비드 쇼츠가 이야기도 했었죠.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다. 너무나도 잘 돼 있다. 하지만 해외 송금에 관련돼서는 그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해외 송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XRP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스테이블 코인도 변동이 있다라는 거, 각국의 화폐 때문에. 자, 요런 사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각국 나라의 CBDC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자, 이 각국의 CBDC도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미국 USDC라고 할게요. 그냥 USDC. 자, USDC를 화폐 하나로 생각을 해서 이것만 해외를 송금을 하는데 활용을 하자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이걸 인정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송금하는데. 근데 해외 송금할 때 지금 요걸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각국 나라의 CBDC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출시 중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에는 DCP라고 CBDC 관련된 비슷한 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뭐 유럽에도 나오려고 그러고, 뭐 우리 한국도 나오려고 그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각국 나라들이 다 CBDC, 바로 화폐가 디지털화로 변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나라들, 이 각국의 나라에 있는 화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에 쓰는 2달러, 1달러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자, USDC로만 우리 해외 송금할 때 우리 송금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결국은 이게 기축 싸움이잖아요. 기축. 중국이 이거 허락을 할까요? 중국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USDC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 허락할까요? 허락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해외 송금을 할 때는 각국 나라의 그 자신들의 기반으로 한 그 화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또 이제 또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XRP처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각국 나라에 뭔가 이게 기축이 화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중앙은행,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이런 CBDC 그 딱 정해진 걸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해외 송금 시스템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달러가 현재 브릿지다. 해외 송금의 브릿지 역할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브릿지 역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 유럽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의 만약 유럽에 그 많은 화폐들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뭐 남미라고 하죠. 남미의 무슨 뭐 콜롬비아 뭐 이런 쪽에 중남미 쪽에 뭐 콜롬비아 이쪽에 이제 송금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콜롬비아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은행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각국 화폐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쳐서 가는 거죠. 자, 미국 달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제일 많은 나라들이 걸쳐 있으니까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은행을 교환해서 자 미국 달러에서 자 콜롬비아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 은행을 또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콜롬비아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브릿지 역할을 달러가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XRP처럼 브릿지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거쳐 달러로서 중간의 역할만 해주는 것 뿐이지 이게 실제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달러로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생각하신다면 이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 이 화폐에 쓰이면서 이 암호화폐로 송금을 하는 거 요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환 거래를 없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가고 달러에서 이제 콜롬비아 화폐에 있는 쪽으로 또 은행 쪽으로 움직이고 요 은행에서 또 콜롬비아 은행으로 또 가서 교환을 해주고 콜롬비아에서 또 그 자신의 그 중앙은행이 또 거쳐서 다시 또 진짜 고객의 은행으로 거치게 되죠. 이 과정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외환 과정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 딜레이도 되고 가격 수수료도 많이 붙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 송금에서는 이게 해외 송금하고 여러분 국내 송금하고 이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모르시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외환 거래 그리고 이런 불편함 중개자의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지금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하고 지금 화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세들먼으로 바로 돈을 보내는 거. 이것을 리플사가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암호화폐를 어떤 걸로 하냐? 바로 이제 XRP로 한다라는 겁니다. XRP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달러로 지금 브릿지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해외 시장의 요 절차는 절대로 바뀌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각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XRP의 그 리플사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이미 전 세계에 리플렛 멤버들이 있습니다. 은행들, 각국 기관 은행들이 다 걸쳐져 있고요. 자, 리플사는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회사일 뿐이고 이 회사에서 이 해외 송금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뿐이에요. 자, 도움을 줘서 XRP 브릿지로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세들머니 바로 가능하게끔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요 관점을 이제 보시면서 좀 더 이제 보시면은 리플사는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리플렛 멤버들이 지금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리플렛 맵을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에 리플렛의 그 인프라가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깔려져 있고요. 지금 이만큼 보여지는 대로 지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렛으로서 각 나라의 국가의 은행들 기관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리플사가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게 각국 중앙은행들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돼가고 있고 각국의 규제자들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정부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이야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MF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뭐 R3, 뭐 엑센추어 많이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이제 리플사를 암호화폐를 사용을 인정을 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각국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런 불편한 해외 송금을 하지 않고 그 단계를 거쳐서 송금을 하는 이런 중개자가 많이 끼어 있는 이런 송금을 하지 않고 XRP로 바로 세들먼을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진짜 XRP가 전 세계의 그 송금 브릿지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달러로서 만약에 브릿지 역할이 XRP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로서. 자, 이제 각국에 이제 송금을 하게 되는데 브릿지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 큰 자금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자금. 예를 들어 뭐 몇 조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달러가 몇 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각국 여기서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각 생활하는 데서도 생활을 하고 지금 뭐 몇천 조 지금 송금 시장인데 그 송금 시장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달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제한 양적 완화 이러면 MMT 이런 원리로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달러를 개수를 제한을 한다. 그럼 달러를 개수를 제한을 하자. 뭐 만약에 뭐 1000억 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000억 개를 가지고 만약에 몇 조의 송금 시장을 왔다 갔다 브릿지로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10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몇 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 1달러에서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1000억 개 가지고도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더 많이 만들수록 이 화폐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결국 이 달러 만약에 USDC 이 코인으로 한다고 하면 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예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각국 기축, 결국 이렇게 무의미하게 되는 건데, 왜냐면 워낙 많이 풀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각국의 CBDC에 대한 장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장점도.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여러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요 스테이블 코인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쪼개서 이 송금 시장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XRP는 1000억 개가 있잖아요. 1000억 개. 이 1000억 개가 몇 조가 지금 흐르고 있는 송금 시장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신들이 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1000억 개도 모질라게 될 거예요. 결국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가서 스테이블하게 이제 작용이 되어야지만 이 송금 브릿지를 하는데 사용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지금 해외 송금을 브릿지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각국의 규제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패권 장악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송금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을 정말 이게 마련할 수가 있겠냐.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또 각 나라들이 통일을 해서 이거를 합의를 보겠냐. 이제 그것도 어려울 거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시스템, 현재 해외 송금하고 있는 각국 나라의 화폐들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디지털화가 그냥 되어질 뿐이고, 거기에서 이제 암호화폐의 사용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외환 거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FX 시장을 해결하고자, 리플사에서 말했죠. FX 시장을 해결하고자, 대신하고자, 이 암호화폐로 대신 송금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 중간 과정이 없어지는 거라고. 바로 XRP로서 브릿지로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세들먼트 하게끔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관점입니다. 오히려 XRP 가격을 올려서 오히려 안전하게 3초 만에 이동을 시키면서 빨리빨리 그 유동성이 흐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송금 시장의 유동성이 흐르고 그 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XRP의 가격이 올라가야만 한다.
결국 지금 리플사에서는 인프라가 다 깔려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은행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규제가 생기고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많은 은행들이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리플사가 원하는 그림대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 지금 현재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들끼리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게. 자, 요런 그림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요런 해외 송금 시장에서는 달러보다는 요런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오히려 XRP의 장점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얘기했다, 여기 했다가, 여기 얘기했다가, 여기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드리고 또 방송으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제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궁금하다, 뭐 요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것들 다양한 관점들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가면서 더 좋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